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ETF 할 결심이 돌아왔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부서장입니다. 부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갑진년을 주도할 ETF 5선 꼽아봤습니다. 3선을 주셨는데 추가로 이제 퇴직연금 계좌 전략까지 포함해서 5선으로 정해봤습니다. 갑진년은 또 어떤 ETF가 훈풍 또 흥행을 하게 될까요?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ETF 시장 규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하고 또 지난해는 특히 신규 상장 ETF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국내 ETF 시장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죠. 네, 2023년 말씀하신 대로 ETF 시장이 또 한 번 급성장하는 한 해였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규모가 12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79조 원이었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4%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ETF 시장이 좀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년도의 글로벌 ETF 시장 성장률이 19%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랑 비교를 해봐도 국내 ETF 시장이 전년도에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 ETF 시장에서 자산 운용사들 간의 좀 경쟁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이제 신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모도 규모지만 신규 상장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ETF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무려 16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39종목의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160 종목이 상장함으로써 최대치를 좀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ETF 시장에 상장한 종목 수는 812종목이에요.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ETF 시장의 상장 종목 수가 글로벌리하게 봐도 글로벌 4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목 수도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투자자분들께 사실은 이제 국내 ETF가 적당한 게 없어서 투자할 만한 게 없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불과 2, 3년 전인데 네. 이제 글로벌 ETF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투자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게 지금 우리나라 ETF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많이 상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대표님, 우리나라 처음 ETF 도입해 주신 분이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끌고 계시는데 네. 그게 불과 20년 됐나요? 20년 정도인 거, 됐죠. 채 안 됐죠. 예. 네. 근데 이렇게 ETF 우리나라 시장 도입한 이후에 특히 지난해 급성장, 네. 50%의 성장을 나타내면서 ETF 순 자산 총액이 지난해 121조 원을 21조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규모 있는 그런 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지난해 핫 데뷔한 ETF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네, 뭐 신규 상장 ETF는 어쨌든 필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신규 상장 ETF들을 보시면 작년에 금융시장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씩 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고금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연말까지만 해도 뭐 2023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전망이 사실은 우세했는데 그런 전망들이 좀 무색하게 2023년에도 고금리가 지속이 되었었죠. 연초까지도 지금 그런 고금리 환경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환경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투자 메리트가 있는 ETF들이 작년 한 해 상당히 많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형 ETF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ETF들이 상당히 많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나 코퍼 ETF, 소퍼 ETF들이 있겠죠. 금일자로 코퍼가 3.42, CD 91일물이 지금 3.68인데 사실은 낮으면 낮다, 높으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식형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주식형 ETF처럼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선택하는 ETF는 아니고 하루만 거치를 하더라도 CD 금리나 코퍼 금리의 365분의 1만큼이 데일리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돈을 잠시 거치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 금리형 ETF들을 많이 찾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금리형 ETF를 저희가 파킹형 ETF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거치하는 용도로 좀 네.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난해 워낙 그 자산시장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에 자금, 큰 자금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묶어두면서 최대한 금리 많이 주는 데가 어딘가 그렇죠. 이걸 찾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3% 중반, 후반 이게 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게 네. 이제 지금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또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 변화할 건가요?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금일자 기준으로 CD 금리와 코퍼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CD 금리나 코퍼도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은 고금리 환경이 올해 좀 변화한다. 그럼 이러한 트렌드도 올해부터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금리 환경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또 하나가 이제 채권형 ETF인데 네. 고금리 앞에서 말씀드린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지속되어야만 사실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건데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채권 가격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작년에 채권형 ETF로 상당히 많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듀레이션이 길수록 사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추구할 수 있는 자본 차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채권형 ETF 중에서도 장기채 그 중에서도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형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면 테마형 ETF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죠. 작년 한 해 주식 쪽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를 꼽아보자면 국내 주식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 이런 ETF 이런 종목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반도체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이 국내 ETF 시장에도 상장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략형 ETF인데요. 네. 과거의 ETF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위험, 고수익 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분들이 국내 ETF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의 투자자분들의 소위 말해 입맛에 맞는 ETF들도 지금 시장에 많이 신규 상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배당 성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네. ETF나 미국 대표 지수형 ETF보다 네. 기대 수익률이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는 관련 기획 기사가 작년에 기억이 나요. 네. 미국 배당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신다 이런 네, 기획 맞습니다. 기사.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인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이제 월배당 ETF라고 부르는데 네. 과거에 주식이나 채권, 주식의 배당 혹은 채권의 이자를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지급하던 ETF들도 이 분배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전통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높은 분배율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커버드 콜 ETF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들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이러한 네. 것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난해 핫 데뷔했던 인기가 많았었던 ETF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순유입, 순유출 상위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혹은 순매도 동향도 사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작년에 대비한 핫 ETF들의 특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한 ETF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나 그런 트렌드에 맞게 또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순매수 혹은 순매도 동향에서도 어떤 작년 한 해의 트렌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개인 순매수 테마 상위 1위에서 4위가 해외 배당, 그리고 한국 소재, 그리고 해외 국채, 해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배당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배당 성장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국 소재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 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이 저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해외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들로 매수된 금액이 바로 해외 국채고, 한국 금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CD 금리나 코퍼 금리, 그러니까 금리형 ETF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들로 이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개인 순매도 테마 상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2022년에 안 좋았던 시장이 2023년에 급반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22년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2023년에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 2022년에 조금 물리셨던 분들이 2023년에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고, 2023년에 이제 연초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1년 정도 투자를 해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나서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테마별로 좀 주요 섹터별 개인 순매도 탑10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실제로 뭐 대표 지수형 이나 그리고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이런 ETF들 레버리지 통해서도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 2023년 가장 뜨거운 테마가 이제 반도체나 뭐 신규 상장한 반도체 ETF, 뭐 AI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한 ETF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ETF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해에도 많이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혹은 그 이전에 상장한 미국 빅테크 관련 ETF들이나 반도체 관련 ETF들 같은 경우는 좀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TF 투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1년 동안 농사가 잘 됐을 때는 또 차익 실현도 하시고, 또 월 배당을 꾸준하게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도 엿보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지난해 정말 많은 대비를 했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올해 ETF 시장도 또 얼마나 더 또 확대가 될지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유망 ETF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전망 해주시죠. 예, 뭐 올해도 시장이 연초부터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사실 지수 자체에 어떤 밴드를 맞춘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수에 베팅은 안 하시겠다. 뭐 기본 지수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를 판단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예. 소위 말해 깔고 가는 거고요. 지수 대비해서 알파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미국 빅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가 S&P 500이 토탈 리턴 기준으로 한 25% 정도가 올랐는데, 사실은 S&P 500이 올랐다기보다는 미국 빅테크 탑 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S&P 500 자체를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과 같은 극단적인 쏠림은 완화가 될 것이고, 실제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연초부터 좀 보여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S&P 500 내에서 이 M7의 비중이 큰 만큼 M7의 동향은 올해 한 해도 굉장히 미국 시장의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빅테크 내에서는 어떤 실적이나 전망에 따라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곤 있죠.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실적이 조금 미리 좀 망가지면서 M7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조정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올해도 미국 빅테크 관련 모멘텀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곤 있어요. 그리고 AI라는 것들이 연초부터 계속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성장주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모멘텀이 있다, 성장 가능성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종목이라는 건 결국은 실적
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닝 시즌을 계속 분기마다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미국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닝 시즌마다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어떤 네. 실적과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논란을 계속 잠재워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빅테크이지 않습니까? 4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서 정말 엄청났습니다. 뭐 다 반도체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어쨌든 실적 성장세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 뭐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네. 해당 미국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안 좋은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은 올해도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 ETF 첫 번째로 하나로 지금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ET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흔히 말해 이제 M7이라고 하죠. 그 M7 종목을 이제 전체 ETF 내에서 95%를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뭐 그 개인 투자자들마다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난 애플이 좋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혹은 뭐 엔비디아가 좋아 이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M7을 ETF 하나로 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저희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미국 빅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첫 번째 유망 ETF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계속해 나가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빅테크의 움직임. 그 가운데 사실 M7에서 요즘 좀 분열이 있잖아요. 분열이 있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M7 ETF? 사실은 M7 내에서 이제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흐름은 이제 올해 들어서 유난히 조금 양극화되는 모습은 있는데 네. 사실은 작년 한 해 극단적으로 7종목이 다 좋아서 사실은 올해 유난히 양극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빅테크라는 것들이 사실은 흐름이 작년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 2017년, 18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서열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는 얘가 좋았다가 이듬해는 얘가 좋았다가 각자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M7의 모습인데 뭐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좋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지만 또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2021년만 해도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최고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테슬라 하나만 집중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상당히 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M7 중에 한두 종목을 집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7종목을 동일한 비교적 균등한 비중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향후에 어떠한 시장 대응을 하시기에는 훨씬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정말 그 빅테크 가운데서 유독 AI 관련한 기업 실적들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메타, 팔란티어, ARM 등등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M7 ETF 관련한 티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또 두 번째 올해 유망한 ETF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를 꼽고 싶어요.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뭔가 색다른 내용을 기대했는데 또 반도체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장주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보다 강력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나 혹은 섹터를 찾기가 어려워서 뻔하지만 그래도 올해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테마로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은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부분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409% 상승을 했고요.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4분기에도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를 받고 있었죠. 컨센서스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과 또 엄청난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적 발표 당일날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뭐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할 때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성형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였습니다. 네. 테슬라랑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수요가 좀 감소를 하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어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을 거의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와 달리 이제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는 지금 엔비디아랑 AMD만 지금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성형 AI,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의 어떤 AI 가속 칩이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얘네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이 아이들의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파운드리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또 AI 하면 또 HBM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까지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자 뉴스였는데 그 영국의 한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AI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AMD랑 엔비디아만 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언급한 종목이 ASML, TSMC,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ASML은 반도체 장비고 TSMC는 파운드리고 SK 하이닉스는 HBM이겠죠. 실제로 생성형 AI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AI의 긍정적인 AI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셔도 좋지만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ETF로 설명드릴 게 바로 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라는 ETF입니다. 종목 네. 코드가 446770이고요. 아까 제가 영국 자산운용사의 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ETF의 운용 전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하위 섹터에 구분 없이 시총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형성되어 있는 게 반도체 지수인데, 저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 반도체 산업을 하위 4개의 산업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각 하위 섹터의 대표 종목들에 20%씩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산업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올해도 이제 좀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ETF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ETF, 그 에이스 ETF인데요. 이 글로벌 반도체 관련 ETF도 티핑 포인트를 마련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망 ETF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뉴스에도 나왔죠.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연초부터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 계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이르면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어떠한 자산들이 이제 성과가 괜찮을 것인가 라는 것들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장기채가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미국 장기채 ETF들 관심 계속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있지만 이런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ETF들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장기채 ETF 담아두신 분들은 성과가 안 좋았죠. 성과 안 좋으셨죠. 네, 올해는 좀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대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도 ETF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또 IS 계좌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ETF 관련해서 더 많이 담으실 것 같은데, 노후 대비를 위한 또 계좌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계좌들을 위한 ETF 전략, 노후 대비를 위한 ETF 전략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특정 ETF를 그냥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네. 짧고 간단하게 어떤 조금 투자 전략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ETF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미국 대표 지수형이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 혹은 이제 미국 배당 성장주 같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낮은 ETF들로 포트폴리오에 좀 코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단기 테마 말고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전망을 가지고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의 자산 배분을 좀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꾸준히 적립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네.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에 조금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을 조금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뭐 세액공제 혜택도 전년 대비 그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또 네.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일단 꾸준히 많이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짧게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배터리 관련한 ETF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되어 있죠. 중국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일단은 중국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국내 쪽에 집중하는 ETF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ETF들은 배터리에만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배터리,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판단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나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네. 했던 게 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ETF의 아버지 배재규 대표님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면 나도 살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풀어줄 계획인 거잖아요. 풀어줄 계획도 있고 네. 또 현물 ETF를 국내 ETF에 상장을 시키려는 이제 움직임들도 조금씩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 저희 에이스 ETF도 이제 우리 아버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제도에 동참해서 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핫하게 이렇게 헤드라인 뽑혀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